다시 한번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브라질. 네.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리 변결의 멘토님이 계신 아르헨티나랑 또 주신기 멘토님이 계셨던 칠레가 이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결국 칠레가 이겼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네, 싸우시는 거 아니죠, 두 분? 네. 축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있는 최고의 명문 클럽 중에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이 코린치아스의 유소년 팀 코칭 스태프인 이준석 멘토님이라고 합니다. 멘토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민사회에서 잘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좋은 취지 행사에 중남미에 품은 어떤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용기를 주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뭐 이런 거를 해 라고 마음이 들어 몇 번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담당하시는 정 영사님께서 저희 축구클럽으로 오셔가지고 유소년 단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분. 그래서 회사에서는 좋은 기회라며 다독여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브라질 축구 클럽인 코린티아스 유소년 팀에서 경기 분석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바 축구를 이끌어가는 그 브라질 축구 클럽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축구 선수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청소년, 준프로, 프로에 되기까지 해당되는 나이에 속한 팀이 수도 없이 경기를 하면서 훈련은 물론 실전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훈련 중에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훈련을 하면서 감독님들과 전술적인 지시를 하면서 그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훈련 후 바로바로 편집을 해서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자세나 태도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프로의 선수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경기를 촬영하고 나서 전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집중력에 대해서도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감독들이 잘 이렇게 활용도 안 하고 그냥 편집해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항상 난 잘해 너는 그냥 한국인이잖아 네가 뭘 알겠어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브라질 선수 정말로 이렇게 양아치 같다. 이거 브라질 말로 포가도라고 하는데 정말 양아치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일하기 전에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많다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코칭 스텝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보들을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경기 내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어떤 태도, 투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까 엄청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운동밖에 모르는 제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짧은 어떤 이런 필력으로나마 한번 몇 자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어떤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데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 친구가 제 글을 보더니 맨 처음에 이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글을 보더니 제가 어떤 뭐 코린티안스의 어떤 축구 클럽에 뼈를 묻을 거라니 뭐 홍보 대사냐며 그냥 제가 처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머리에 어떤 멘붕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 브라질로 올 때 어떤 정신으로 왔고 어떤 도정 정신으로 왔는지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에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은 틀리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좋은 강연도 듣고 학교에서 좋은 수업도 듣고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 생각 그리고 행동 등을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제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전공이 축구라서요. 이제부터 좀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체육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01학번이고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어떤 주말 체육이라는 것도 했었고 수영 강사도 했으며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 및 학비벌이도 했었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를 갔고 군대 있는 동안 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뭘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좋은 학점을 이렇게 좋은 학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즐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축구 피지컬 트레이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게 약간의 실수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흔히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에 자연적으로 직업으로 연결짓는 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의성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직업을 연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몰랐던 사실에게 지금 쿨하게 있겠습니다. 축구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란 당시에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체력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부상 또는 수술 후에 회복 트레이닝을 이르기까지 선수들의 체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함으로써 경기력에 임하는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내고 그 목적이 있으며 팀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트레이닝 요소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입니다. 좀 말이 거창한데 좀 네이버에서 따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는 어떤 정적인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정적인 운동보다는 어떤 동적인 운동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경근 운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축구 선수의 모든 체격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명한 축구 선수도 함께 지내면서 어떤 세계 리그에서 참여하면서 뭐 그런 허세도 약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브라질 축구도 유명하지만 피지컬 트레이너가 유명하다는 정보를 찾아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학연수도 아니고 25살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요. 1년만 더 다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학을 생각을 하고 거의 가지도 않는 브라질이라는 생소한 나라라서요. 한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히딩크 감독님의 말이 있습니다. 공이 오면 슈팅하라. 나는 골을 넣지 못하면 이를 책망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워서 슈팅하지 않는 자를 책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젊은 나이에 한 해에 꽂혀서 앞뒤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꼭 해야만 하는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뭐 어학연수 간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을 죽어라 다니고 다녀도 안다는 둥 현지인들과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둥 마저 브라질에 오기 위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돈이 필요했던 거죠. 다만 조금 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PPT를 보여드리겠다고. 왜 이걸 가야 했는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부모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을 겁니다. 제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2년간 써버렸다는 것을요. 참 슬픕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2년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그리고 내 인생에서 찾았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랑 생각이 비슷한 친구를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브라질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브라질에 도착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처음 들어보는 포르투갈어, 거기에 문화생활 패턴 모든 것이 어렵더라고요. 7개월 동안 무작정 공부만 했습니다. 방에서 어학학원 집에 돌아와서 단어를 계속 외웠죠. 그 뒤에 7개월 뒤에 저는 어렵게 브라질 체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 대학은 좀 합격은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때 떠오르더군요.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7개월 만에 뭘 알겠습니까?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 하나도 모르고 졸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개월 동안 기본적인 문법 공부랑 독해만 했고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업 시간을 졸기도 하고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수님들의 배려로 어떤 겨우겨우 과제를 제출하고 브라질은 한국이랑 틀리게 시험을 본 후에 학점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 후에 평균 6점을 못 넘으면 재시험을 다시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하나랑 재시험 점수를 평균으로 해서 6점을 못 넘으면 과목 패스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 시간만 되면 말 못하는 외국인가 하지 않으라고 하는 현지인들도 많고 저는 진짜 찬바심태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랑 해주나 아무랑 저랑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가 암기입니다. 저는 모든 프린트물을 외웠고 다 암기를 한 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느 날 시험 과목 중에 해부학 시험을 있었는데 두 명이서 같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아무도 저랑 같이 안 했습니다. 정말 하고 났고 정말 오기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교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하겠다고. 그리고 달달 외웠던 내용들을 적고 당당히 교실을 나가며 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계기로 친구들이 시선이 틀려지고 다음부터 다들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녀와서 사전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었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에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갔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게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배워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포르투갈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발음이면 문법이면 틀려가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내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약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본인에게도 정말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학교 4년,
실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체육인답게. 그리고 품은 뜻을 상기시키며 축구클럽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세계 어디는 똑같더라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일명 명 B클럽에서 외국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집요하게 실습 자리를 묻고 찾고 편지도 써보고 이메일도 써보고 전화도 해보고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갈 수 있으나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자가 더 확률이 높다고 고생 끝에 저는 코린티안스 15세 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운다는 마음보다는 무급으로 지원하였기에 그들의 노예 계약으로 삼으려고 아마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한테 2년 동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 이민사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삶을 연명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어떤 실습 시간, 의욕 넘쳐 열심히 나가서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훈련의 장점이나 단점을 열심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팀이 필요한 부분, 발전시킬 부분, 선수 개인 능력치, 그런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축구를 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동안 틈틈이 봤던 유로 축구 덕분에 남몰래 정보를 쌓였던 것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실습생을 하는데 감독님들이랑 코치님이 별 크게 상관하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곳인데 생각하면 누군가는 저에게 물어보겠지, 한 번쯤은 물어보겠지,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훈련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적어 놓았던 노트를 보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러더니 감독이 놀라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들은 한국 축구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그 감독과 많은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 전후, 경기 전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칭 스태프처럼 훈련 파트를 만들어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고, 그리고 물론 코칭 스태프 미팅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게 카메라 촬영을 해서 선수를 보여주고 경기력을 높이고 그런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편집을 하고 코칭 스태프랑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과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돈을 안 받는데 왜 이리 열심히 하느냐? 질문에 저는 축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상에 너무 즐겁고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멋모르던 시절에 축구클럽에서 열정페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축구를 하면서 촬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점점 더 다양한 연령층의 감독들의 요구를 쏟아졌고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실습 시간을 채워줬고 브라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축구클럽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술위원진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축구클럽에서는 저랑 계약하기를 원하지만 피지컬 트레이너가 아닌 전력 분석관으로 계약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이란 피지컬 트레이너였는데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사실 당황했습니다. 내 꿈은 피지컬 트레이너인데 를 하기 위해서 브라질을 왔는데 이걸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정말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좋은 경험이겠지. 그리고 축구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번 더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로 부서를 운영했었고 저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친구랑 저는 부서를 새롭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고 프로팀에 가서 배우고 경기 분석 관련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클럽에서는 대대적으로 유소년 측, 프로 측, 그리고 유능한 감독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브라질 20세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브라질 축구협회 기술위원 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감독들에게는 또는 저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잔인한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 된 것이죠. 저의 계획이랄까요? 돌파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들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그들만큼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축구 훈련 경기에 필요한 어떤 존재로 거듭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존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감독들과 코칭 스태프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지금의 유소년 전력 분석 팀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가보는 직책은 물론 향후 어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아 같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 300명을 각각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분석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축구가 좋아서 관련된 직업을 찾다가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서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생각했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 직업을 연관시켜 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직업이란 요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현상처럼 저는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 형제, 친구도 아닌 오직 본인만의 본인의 처한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에 걸맞는 결단은 자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걸 후회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정보의 시대에 널려있는 많은 정보들은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시는 이준석 멘토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나는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공감이 되고 또 가장 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함께 이제 브라질에 떠나셨지만 거기서 이제는 300명의 선수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요. 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쪽으로 저도 이제 직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외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한국에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외국 구단에서 한국에 이런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는 이제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축구 구단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제 꿈을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다들 주위 반응이 와서 이제 현재 일하시고 계신 이제 브라질 축구 클럽에서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많은 좋은 유소년 프로그램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르헨티나에는 보카 주니어, 코린체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축구에는 약간의 문화 차이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약간의 학원 축구라고 해서 승리를 위한 축구를 위한다면 브라질 같은 저희 코린티안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프로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선수 그리고 프로에 뛰기 위한 어떤 선수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지금 여자들이 한 5명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한 명은 어떤 심리학자고요. 그리고 영양사도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스타도 죄송합니다. 그게 한국말로 재활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재활 트레이너도 당연히 뛰고요.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나가서 뛰고요. 그리고 두 명은 그 학교 그 브라질에는 그 선수들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축구 하나 그냥 보고 열심히 축구만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2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물어보셨죠? 죄송한데. 네? 주로 그럼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쪽에서는 일을 잘 안 하나요? 보통 남성들이 대부분 일을 하나요? 그쪽은 네. 그쪽은 저쪽이랑 좀 파트가 틀려서 그렇지만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 분야도 엄청 많습니다. 코린티안스가 마케팅으로는 거의 브라질에서는 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1년에 마케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500억 가까이 스폰으로만 입장 수익하고 뭐 그런 거 선수 어떤 개인 마케팅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은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고요. 옆에 계신 남성분께서 끝나자마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서화서문학과 재학 중인 김민기라고 합니다. 저도 축구 직업을 좀 하고 싶은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많이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취미를 직업으로 가졌을 때 좀 안 좋은 점들이 아마 있을 거다. 너가 생각했던 그런 장밋빛 미래보다는 어떤 현실과 많이 마주칠 거다.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이지만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취미를 직업으로 가지셨을 때 이거는 조금 말을 미리 해주고 좀 만약에 일을 직접 한다면 각오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만. 당연히 저도 취미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너무 좋아서 달려갔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우선은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금전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코린티안스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레알 마드리드에서 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바르셀로나에서 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겠지만은 그거 없이도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 번쩍 손 들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중남미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나중에 그쪽에 취업이나 사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대학을 다시 가셨다는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근데 대학을 이제 언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셨을 때 사실 되게 막막하고 주변으로부터 부담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 맨 처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이제 1년만 다니면 졸업을 하는 상황에서 과감을 포기를 하고, 제가 스페인어과를 나온 학생도 아니고 포어과를 나온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브라질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웠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걸 해내겠다는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도전한 것 같고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7개월 동안 진짜 방에서 학원, 집, 복습, 단어 외우기, 진짜 24시간 거의 언어를 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7개월 동안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로 학교 어떤 수업도 잘 이해도 못하고, 당연합니다. 7개월 가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2년 좀 지나고서부터는 수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부러 친구들과 많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많이 나가고 많이 배우고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언어를 습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이준석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멘토님, 잠시